사업이 성장하여 매출이 높아지면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비용을 계속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일부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로 비용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때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법인 대표님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려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보험 상품이 있는데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경영인들을 위한 보험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해진 기간만 보장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의 본래 목적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법인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질 것이고, 거래처는 미지급 대금을 빨리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직원들은 동요하여 퇴사가 이어지고 막대한 퇴직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매출처는 오히려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될 겁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일수록 대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해 갑작스러운 대표의 유고에 대비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퇴근길에 급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했을 때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회사 서비스 운영 차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었다면 회사가 어려워지는 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기보험은 대표의 은퇴 및 퇴직자금 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해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할 때는 이렇게 적립된 자금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이 많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퇴직금의 규모가 수십억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큰 돈을 인출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했다면 법인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것인데, 가치가 오르면 내다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는 말 그대로 숫자일 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주식 가치 때문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 가치가 20만 원이고 우리 회사 주식이 만주라고 하여 계산하면 20억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만 하더라도 이 금액의 절반인 약 10억 가까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납입 금액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손익 가치를 낮춰서 주식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재직하는 동안 혹시 모를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은 보통 납입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의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식 가치를 하락시켜서 미리 증여나 상속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 해지를 하면 오히려 손해 없이 원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 비용 처리가 되는 이유는 언제까지나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특정 시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95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 시점을 지나서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만기 시에는 환급금이 0원이 됩니다. 해지 환급금이란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만기에는 이 보험을 해지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0이 됩니다. 즉, 직원들과 달리 대표의 경우 정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을 언제 해지할지 알 수 없고, 또한 만기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0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보면 피보험자의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지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만기 시점에 환급금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정기보험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나면 보장조차도 못 받고, 또 해지하더라도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해약 환급금이 처음에는 0원에서 점차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년차가 되면 내가 납입한 금액의 한 95%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차가 되면 내가 납입한 원금을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리한 대표님이라면 5년이든 10년이든 해지해서 돈을 받으면 회사에 돈이 생기는데,
이걸 법인세로 다시 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처음에 눈앞에 법인세를 줄이는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퇴직자금으로 사용한다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로 인한 이익이 없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환급금이 법인으로 들어왔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인 정기보험 잘 알아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일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 규정이라든가 현물 배당 규정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경영인 장기보험의 필요성을 기록한 회의록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절차를 잘 갖추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서 적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보험은 잘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 큰 리스크 없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유지를 잘하면 중도 이탈한 사람의 돈을 최종 승자가 가져가는 일종의 게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자산가들이 보험을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철저히 하며 리스크를 줄이는데 보험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잘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가 준비된 전문가 집단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